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말을 보내시면서 삼성전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마음이 썩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맞춤형 영상, 딱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삼성전자 상황과 어울리는,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걸 거예요. 아마 제가 지인분한테서도 제가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냐, 삼성전자 이 가격대면 기술적으로 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물타기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 정도 금액이까지 빠지면 삼성전자 이제 더 조정이 좀 끝나는 부분이 어느까지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 어디까지나. 요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셔야지, 제가 맞춘다 안 맞춘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 친구는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대신에 제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해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저점, 만약에 빠지면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하고 그다음에 TSMC 또 이야기 시간 되면 같이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여러분, 주봉 보시면 51,800원의 바닥을 찍고 지금 제가 파란색 선 끈 부분을 지지받으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저는 이제 요 선은 거의 안 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만약에 조정받고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선을 쭉 그은 거 보이십니까? 여기는 지킨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제가 좀 이따 기본적 분석도 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거의 작년 한 9월부터 지켜왔던,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거의 10개월 가까이 지켜왔던 요 기준선에 오면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기준선이 67,500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도 빠져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일시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67,500원이 마지노선이다. 지금 이제 7만원도 지켰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봉을 보시면 빨간색 선이 맨 밑에 있는 게 67,500원 주봉으로 보셨던 그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이긴 하지만, 보시면 지금 이 조정의 성격을 보셔야 돼요. 가격 조정이 아니에요. 이 박스권 기간 조정 성격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습니까? 박스권 아래 가니까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요 부분을 안 깨겠지만, 만약에 깬다 하더라도 지지선을 우리가 67,500원 정도로 지지선을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술적 분석이고, 아니 기술적 분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 분석, 이걸 지지할 수 있을 바탕이 또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보시면 이거 ASP입니다. ASP는 평균 판매 단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에 ASP가 상당히 좋아지죠. 디램은 한 플러스 35%, 낸드는 플러스 22%. 이게 근데 예측하는 기간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요 기간에서 이야기하는 예측치가 증권사입니다. 예측치가 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거예요. 좀 높게 잡은 데는 낸드가 훨씬 더 올라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2025년까지 나온 자료이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이 되면 이게 근데 일부 증권사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내년 되면 상당히 좋아진다.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실적은 올해 4분기가 되면 흑자 전환한다. 메모리 반도체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 ASP가 이렇게 좋아진다가 기본적인 골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로
뭐 67,500원이 기술적으로 그 구간이고 기본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까지의 이 파란색이 모바일 기기 판매량, 스마트폰 판매량입니다. 그 파란색이, 자,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엄청 지금 그 마이너스죠. 평균에 비해서 많이 코로나 때 많이 늘었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자, 일단 초록색이 뭐냐면 PC하고 서버 판매량인데, 서버의 데이터 센터인데, 자, 이것도 초록색도 상당히 저조하죠. PC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황색의 지금 반도체 판매량도 역사적인 최저점이에요. 이게 세계가 다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사실. 상당히 지금 안 좋았다. 그런데 2021년도 보면 상당히 좋았다. 이제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되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ASP가 이제 좋아진다고 보여드렸는데, 이제 요게 이제 내년 올 하반기로 하고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역사적인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도 반도체는 분명한 건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일봉에 박스권에서 이번 조정은 좀 박스권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굳이 조정을 받고 이제 한다 하더라도 그 하단으로 67,500원, 예, 요 구간이 아마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 깨면은 예, 뭐 이 박스권에서 돌겠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어떨까?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TSMC가 여러분, TSMC가 원래는 여기 완공 시점을 2024년이 같았는데 1년 늦췄습니다. 예, TSMC가 왜 1년 늦췄는지 그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일단 공장 가동 시점을 2025년으로 1년가량 늦췄어요. TSMC가 미국 공장에. 예, 우리 저 위치가 딱 저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조금 남쪽에 있죠, 둘 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TSMC가 우리 1년 늦추게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첨단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 이게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파운드리 지금 업황두나 그 다음에 뭐 대만 외 지역으로 최첨단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TSMC 내부의 우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 뭐 일각에서 파운드리 업황두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파운드리 업황 이제 내년부터는 저는 좋아질 거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렇고, 이 TSMC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내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 공장을 완공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대로 갑니다. 왜냐? 내년에 이제 뭐 사이클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마크 리오 TSMC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그 2분기 실적 평가회에서 애리조나 공장에서의 반도체 생산이 1년 연기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혔고, 지금 1공장에 4나노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숙련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물론 뭐 그렇겠죠. 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TSMC가 이게 지금 상당히 타산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최첨단 장비를 설치할 만한 숙련된 인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TSMC 같은 경우에 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도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도 그런 문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TSMC는 완전 조직 문화가 군대식 조직 문화예요. 그리고 업무 강도가 삼성전자도 직원들도 울고 갈 정도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식 조직 문화의 어떤 진짜 엄청난 업무 강도,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확산이 되면서 직원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교대 근무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밤샘 작업할 마음 없으면 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게 TSMC 회장이 이야기한 발언이에요. 이것까지 아마 그 현지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상당히 더 악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최근에 이제 본사에서, 대만 본사에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보내서 현지 직원을 훌륭하는 동시에 이런 작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 TSMC가 물론 뭐 중국에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해외 공장이 있는 건 중국 외에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서도 그렇고 또 첨단 공정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고, 뭐 하여튼 지금 한두 개 걸려 있는 게 아니다. 상당히 지금 TSMC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스틴에 25년 넘게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현지 인력 운영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틴 일대에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과 고객사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 해외 공장은 상당히 저는 삼성전자가 좀 좋은 경쟁력 있는 TSMC보다 좋은 여건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